안녕하세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죠? 이게 뭐냐면은 국가 건설 KDS가 국가 건설 기준이죠. 그래서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KDS에서 321710 2023 건축물 전기 설비 내진 설계 기준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시험에도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내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관련돼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이 이슈라고 보면요. 뭐 우리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건축 구조 기술사하고 기술사 대 어, 건축사 이 내진 설계 범위 설계 설계를 가지고 지금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건축사에서는 아직 그 구조 설계니까요. 건축 구조기술사들은 내지는 구조기술사들의 고유 업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건축사들은 무슨 소리냐? 건축물 총괄할 때는 건축사의 법적으로 모든 설계는 건축사가 총괄 지휘한다. 이 법규 때문에요. 이 내진까지도 건축사가 검토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요. 이 건축 구조하고 구조기술사하고 뭐죠? 소방기술사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미 소방 내진 설계 기준이 수립돼 가지고요 지금 같이 비구조물에 대해서는 소방기술사 설계 가능 소방기술사랑 건축구조기술사가 동시에 설계 가능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구조랑 건축구조랑 이 문제는 전기죠. 예, 건축전기죠. 지금 아직 이런 문구는 없습니다. 업역의 문구는 없고요. 지금 기준도 수립 중입니다. 음, 여러 이제 전기계에 계시는 여러 박사님들과 교사님들이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초안이 나온 거고요. 옛날에는 뭐 다 이 KDS 그러니까 구조 쪽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사용했었는데 2019년부터요. 그 이전에도 물론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뭐랄까 더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이고요. 건축물 전기 설비 내진 설계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특히 어, 보시면은 아직 제정안이에요. 그러니까 제정안이에요. 제정안. 제정안입니다. 제정된 게 아닙니다. 아직. 물론 옛날 건이 있습니다. 구건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봤더니요. 조금 이제 보시면 국토교통부죠.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건축전기 관련된 거는요. 거의 법적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적용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온 거죠. 보시면은 2023 뭐 재정 9월 달로 이제 예견돼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관련 단체는 보시면은 소관부서는 건설 산업가고요. 산업가고 여기 보면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입니다. 여기 유능하신 분이 많이 계시죠. 그다음에 작성기관도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죠. 학회입니다. 지금 그래서 협회가 아니고요. 학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검토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은 뭐가 달라졌냐면요. 나머지는 옛날 거에 구 기준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없는데요. 크게 여기 보시면은 음, 저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이 내진하고 면진하고 재진의 차이. 내진하고 면진하고 재진. 엄밀하게 말하면 건축에서는 내진, 면진, 재진을 별도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번 내용 보니까 이 내진을 가장 넓은 의미로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면진이 제일 좋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 지진하고요, 건축물을 분리시키는 게 바로 면진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제어는 뭐 제어 장치 제어를 할 수 있다. 지진을 이건 지진에 견딘다는 얘기죠. 뭐 이렇고요.
스토퍼는 이미 알고 있던 거고요. 요번에 많이 들어간 게 이 내진 지지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횡방향, 그다음에 종방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붓석트가 가는 방향으로 붓석트가 가는 아니면 케이블 트레이가 가는 방향으로 설치하는 지지대는요. 이거를 가는 방향이니까 얘네들을 종방향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트레이가 이렇게 가는 이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쭉 가는데 이렇게 직각으로 90도로 설치하는 하중대를 이 횡방향 내진 지진대로 이렇게 명명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개를 섞어서 한 게 사방향입니다. 그렇죠. X축이나 Y축 이런 걸로. 그다음에 리지드 내진 지진대 하고요. 넌 리지드 내진 지진대. 리지드는 좀 그러니까 견고한, 단단한 그런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비구조 요소는 우리 뭐죠? 전기 설비는 비구조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의 주요 요소는 아니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왜? 구조물에 우리가 저기 철근 뭐 콘크리트 이런 데다가 저희가 부착하는 거니까 구조물은 아니란 얘기죠. 비구조 요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방 배관이라든가 전기 배관, 설비 배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작동 상태를 고려한 중량 WP. 그래서 이 WP를요 보통 이제 서방에서는 이게 가동 중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는 좀 이게 용어를 좀 뭐랄까 음, 좀 단순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깁니다 이런 것들이. 작동 즉 전선관의 작동 상태를 고려한 무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설비하고 전기하고 틀린 거예요. 설비에서는 기계 설비, 기계나 소방에서는요, 이 유체가 이동하잖아요. 물이 이동하는 거, 물이나 공기가 이동하는 거를 가려는 거고요. 저희 트레이나 보석트는 안에 전선이 있는 거죠. 트레이 안에, 그 지지물 안에, 그러니까 트레이 내부에 전선 설치하는 거죠. 근데 전선이 움직이냐? 지금 움직이는, 움직이는 상태를 고려했단 얘기예요. 뭐죠? 전선에는 이 전자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얘네들이 힘을 받죠. 그래서 얘네들을 유체와 같이 이 힘을 받는다는 그런 물체로 인식을 해서 설계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가동 중량 무게를요, 이 W에 이 WP를요, 이 W의 1.15배를 고려한다. 뭐에? 얘네들의 중량에 1.215배를 고려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평 설계 지진력을 얘네가 중요해요. 얘네가 중요하고요. 얘네들은 등가 정적 하중, 즉 이동 하중이 아니고요. 이 가만히 있는 하중을 적용했다. 등가 정적 하중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도 또 중요하게 이제 나중에 수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새로 나왔어요. 정착부 및 내진 지지대 설계 순서입니다. 요거에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새로 나온 겁니다. 보시면 결정하고요. 타입을 바닥형이냐 벽부이냐 정착부 즉 바닥 고정이냐 아니면 벽부 고정형이냐 결정한 다음에요. 앙카볼트를 결정해야 됩니다. 앙카볼트를 어떤 걸 쓸 것인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구조 계산 설계를 해가지고 구조 설계를 하면은 바로 설계 독서 작성하고 넘어가는데 이 중간에 먼저 검토 FP하고 FV를 뽑아가지고요. 이 수직 설계 지진력이 FP보다 크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얘네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더 자세하게 나오면은 어 저기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FV는 수직 설계 지진력이거든요. 근데 FP는 수평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장비가 넘어간다는 거는 얘들이 하중이 있기 때문에요. 위아래로 흔들리는 지진보다 이 수평으로 얘네들을 전도시키려고 잡아당기는 이 수평력이 크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아마 수평력을 더 작게 해야지만 얘네들이 안 넘어간다. 뭐 이런 의미로 써놓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오면 그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진대입니다. 위에는 정착부고요. 정착부, 저 앙카볼트 설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는 지지대.
즉 횡방향, 종방향, 내방향, 지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진 지지대 대상 똑같이 마찬가지 대상이 뭐 트레이냐, 부스석트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얘네들을 뭐 이 종방향으로 할 거냐, 횡방향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둘 다 할 거냐, 내 방향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이 중량 계산해야 됩니다. 왜? 이 FP가 이 중량에 의해서 계산되거든요. 수평 지진 하중이. 그래서 이 FP의 뭐 20%, 그거를 FV, 뭐 수직 지진 하중. 그쵸? 둘 다 이 방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다시 설계하고요. 그래서 뭐 내진 지지대 계산을 하고서 도면 작성하고서 설계 작성 해가지고 종료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설계 순서도요. 합쳐서 합칠 수 있어요. 왜냐면요. 보시면 대상 결정하고 FP, FV 설정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FPV를 산출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FP하고요. 이 수평하고 수직 지진 하중을 설계한다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이 설계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판단 기준을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직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올 겁니다. 아마 내진 지대의 설계 사항하고요. 쭉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수평 수직 구간의 내진 지지대 설계 이런 것들. 왜냐면 이 지지대 설계가요.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이 케이블 트레이도 법규 변경됐죠. 그래서 일단은 뭐 단층 포돌이 원안이고요. 이 단층 포돌. 그다음에 이격거리 플러스 이격거리가 이제 기준이 나왔고요. 지금 거기에 이 KCS는 없지만 그 내진 설계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케이블 트레이를 답안지를 쓰실 때는요. 케이블 트레이를 답안지 아니면 불석도 답안지 쓸 때는요. 이 내진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 답안지에 저기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자세히 나면은 이거 근데 이거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힘듭니다. 근데 이걸 다 이제 암기하고 자주 봐야 되거든요. 이게 안 나올 게 아니고요.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전반이 있습니다. 배전반. 우리 수배전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제어반, MC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MC반. 그래서 이거는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에 있습니다. MC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 소방시설 내진 설계 기준 보면요. 아,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자가발전 설비입니다. 우리 비상전원이죠. 네,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스토퍼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배터리 있습니다. 배터리 렉, 배터리 이 선반.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설비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도 내진 설계가 있다. 이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요. 뒤에 보면은 수평, 지진, 하중,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 수식을. FP는 뭐, 이 IP는 important 그러니까 중요도 계수. RP는요, 리스판스 반응 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증폭 계수. 그다음에 SDS는요,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가 뭐냐? 우리가 어떤 지진을 설계할 때요, 걔네들한테 어떤 진동을 줄 거냐, 위아래 진동을 줄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진동을 줄 거냐. 그걸 단진자 이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요. 어, 그러니까 표준 파형을 만들어낸 겁니다. 표준 파형. 전기로 치면 이 필해 설계할 때, 이 빌값, 지금 뭐죠? 이 표준 파형 1.2 곱하기 뭐 저희는 50 마이크로세크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얘네들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진동을 줄 거냐 이런 것들을 이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 이런 파형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SDS가 별도로 여기에는 제가 안 만들어 놨지만 별도로 자료를 조사하셔 가지고 이 SDS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SDS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SDS가 이렇게 있고요. 왼쪽이 이제 시간이고요. 얘네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진동을 주는 거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정상치가 있고요. 정상치가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또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냥. 근데 이게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에 있다가 여기서 1초인가 2초 넘어가면요.
이렇게 해서 곡선화돼요. 곡선화됩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S0, 뭐 SDS 최상, 그다음에 뭐 T분의 1 해가지고요. 이런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 곡선이 있어요. 이거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 수식 암기하셔야 돼요. FP는 0.4 AP에 SDS에 WP. 그 얘네들의 수식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F 힘은 MA. 다들 아시죠? 이 가속도하고요. 이 질량의 관계입니다. 이 여기서 질량을요. 이 WP로 표현한 겁니다. WP. WP. 그다음에 얘네들은 높이하고요. 이 구조물이 설치된 위치 1 플러스 1 플러스 2 곱하기 H분의 Z로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건축물의 위치에 따른 장비의 위치 이거를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다 개수입니다. 요 RP, IP 다 개수고요. 이 AP하고 SDS가 바로 이 가속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속도. 이 AP하고 SDS. 그다음에 M에 해당되는 게 이게 WP예요. 그래서 이 공식에서 유도된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 최대값은요 1.6 SDS IP. 우리는 전기 설비에서는요 이 IP가 보통 1.5 정도 줍니다. 중요도 계수, 건물 중요도 계수가 1.5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6, 0.3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대신에 IP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수직, 지징, 하중 이거 오타 같아요. 이거 오타 같아요. 수평 같아요. 수평. 예. 그래서 아직 오타가 안 잡히고 초과하지 초과 X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죠. 이 오타가 아직 안 잡힌 것 같아요. 수평 지징 하중. 그죠? 그다음에 이 수평 지징 하중을 뽑은 거에서요. 걔네들의 약 20%를 이 수직 지징 하중이라고 합니다. 수직 지징 하중. 예. 그래서 수평 지징 하중, 그게 수직 지징 하중인데 이 수평 지징 하중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이 건축물이 이렇게 저기 우리가 어 이런 이 배전반을 세우면요, 배전반을 세우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얘네들을 넘어뜨리기 쉬운 거예요. 이거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FP가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옛날에 없던 이 그림이 이제 나왔어요. 물론 이건 케이블 트레이 업체에서 뭐 협찬을 받았겠죠. 그래서 횡방향 아까 얘기했죠. 이 트레이에요. 이 트레이 방향으로 요 사이드 레일 있죠. 이 사이드 레일 보시면 이 사방향으로 설명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보다. 왜냐면 여기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죠. 사실은 이 그림은 필요 없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 중요한 겁니다. 자, 트레이의 방향으로 같이 요 사이드 레일의 같은 방향으로 위에 올라가는 게 바로 종방향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종방향입니다. 어떻게 보신다고요? 이 얘네들 있잖아요. 이 트레이의 이쪽 방향. 지금 트레이가 이쪽으로 가 있죠? 이렇게 가 있을 겁니다. 이게 종방향이에요. 종방향. 그다음에 이 횡방향은요. 이 트레이의 정방향에서 90도 얘네들을 횡방향. 그래서요. 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서방에서는 이게 뭐 몇 도 이내에 된다. 45도 이내에 된다. 그다음에 얘네들의 뭐 어 저기 뭐야 이 좌골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네들이 이 봉이잖아요. 봉이니까 전단 볼트나 이게 봉이잖아요. 그래서 이 압축력하고 인장력을 받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를 좌골력이라고 그래요. 좌골. 그래서 그런 것까지 원래는 다 규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나와 있다. 횡방향, 종방향, 전단볼트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죠. 자, 이게 뭐냐? 이 전단볼트 보강 때는요, 이 케이블을 매달아 놓는 역할을 즉 지지 역할을 아직 이 천정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종방향이나 횡방향 얘네들 두 개가 바로 이 내진에 대한 그 지지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추가되었어요. 그다음에 얘네들은요, 이 리지드입니다. 아주 견고하게 돼 있죠. 그래서 리지드라고 하고요. 이 두 번째는 넌 리지드. 아까보다는 좀 덜 이거 보시면은 뭐 이거 뭐죠? 와이어 같은 거로 좀 빈약하죠. 우리 내진 설계할 때 우리 앞 저기 뭐야 오피스에 이 조명기구 떨어지지 말라고 위에다가 조명기구를 이렇게 이런 끈으로 와이어 로프 같은 걸로 매달아 놓잖아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넌 리지드. 근데 두 개의 구분이 없이요. 같이 지금 쓰게끔 돼 있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면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의 이제 설치 간격입니다. 횡방향은요. 이 횡방향이죠. 이 횡방향은 뭐 12m 최대. 그다음에 뭐 적게는 뭐 1.2m 말단에서 뭐 그런 거고요. 요것도 읽어보시고 뭐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해서 여기서 또 이제 배전반 장비 패드예요. 지금 패드에 옛날에는 저희가 무근을 많이 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 내진 설계를 하려면 수직 이음철금 바닥 기초에다가 수직 묵은 지금 바닥 기초 슬라브 있죠. 그 지하층에서는 이 슬라브를 칩니다. 지하층 바닥 기초 슬라브를 친 다음에 이 묵은 콘크리트 치면서 여기 배수판 같은 거 설치하고요. 전기실 같은 경우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밑에 배수판 설치하고 거기다 묵은 콘크리트 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묵은 콘크리트 칠 때 이걸 먼저 고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죠? 이미 이 바닥 기초 슬랩을 칠 때요. 이 바닥 보시면은 바닥 슬랩을 칠 때요. 얘네들하고 이어가지고 위로 뽑아내라는 얘기예요. 즉 이 묵은 콘크리트 치기 훨씬 이전의 공정이라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감리하시는 분들은 이 그럼 이게 굉장히 이 그림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바닥 기초 슬라브는요, 굉장히 건축에도 일찍 칩니다. 초기 공정이에요. 건축 초기 공정. 초기 공정이란 얘기고요. 거의 기초 터파기 하자마자 이루어지는 공정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이미 장비 배치도가 나와 있어야 돼요. 우리 전기실 장비 배치도가 나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철근을요, 뽑아낼 수가 없어요. 예.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바닥 기초 슬라브 친다며요. 얘네들을 여기다 타공해 가지고요. 우리가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하고 안 맞죠. 왜요? 그때 저희가 철근을 그때 넣는다고 하는 거는 이 이미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죠. 이게 타공해 가지고요. 그럼 밑에 이 철근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나중에 들썩들썩 한다는 얘기죠. 지진이 왔을 때. 지금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요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 철근이, 이 철근이, 이음 철근이라고 했죠. 즉, 이게 분리돼, 이 하부 슬래브하고요, 위에 패드하고 이게 지금 여기 면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로 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이 이렇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안 하려면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닥 기초 슬랍을 칠 때 아예 저희 장비 패드까지요. 장비 패드 위치까지 잡아가지고 같이 엮어서 동시에 쳐야 돼요. 즉 바닥 기초 바닥 기초 슬라브하고 플러스 우리 장비 패드하고 동일한 시기에 기초 타설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요 아시겠지만 우리 수변전 계약이 돼야 되고 그죠 현장에서 수변전 계약이 돼야 되고 걔네들이 실제 우리가 이제 상세도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우리가 배치를 흔든 다음에 왜냐면 실제 배치는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장비 배치도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이거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 의도는 좋지만요. 현장 이 실무하고 봤을 때요. 이거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니면요. 어떻게 됩니까? 장비 이런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위에 패드는 나중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그냥 밑에 철근 이렇게 사직갱이로 뽑아 놓습니다. 이렇게. 밑에 이음 철근 있잖아요. 이걸 그냥 뽑아 놓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의 위치에. 그럼 뭐야? 임의의 위치에. 그럼 나중에 안 쓰면은 잘라가지고요. 마감 치면 그만이고요. 만약에 그걸 내가 쓰겠다. 그럼 거기다가 이어가지고 장비 패드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 시공하시는 분들은요.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실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자, 얘네들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이건 옛날에 정리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FH하고요, 이 앙카볼트 인장료하고 전당력 공식 유도하는 겁니다. 건축전기 기술사를 공부하는데 이런 것들을 왜 공부해야 되냐? 저희 심화반, 그러니까 좋은씨앗 기술사학원 심화반에서 항상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 문제는요, 우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서방이나요, 기계 쪽, 훨씬 더 우리보다 더 디테일하게, 심연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건축전기 기술사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더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전기는 아니지만 우리 장비를 뭐 하는 거잖아요. 우리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누가 이걸 알아서 해줍니까? 다 우리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 밑에 하중은 이 하중이 작용하죠. 그다음에 이거 FV 위쪽으로 뽑아내는 힘이란 얘기예요. 위쪽으로 이 장비를 위쪽으로 확 올리면 우리가 들어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걸 수직력 FV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직력을 그래서 F FV 수직력을 이거를 FV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옆으로 전도를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F 뭐 허리젠틀, 버티컬 해가지고요. FV 이제 W 하중은요. 위로 들어올 수 있는 거를 빼야죠. 그래서 W 마이너스 FV가 밑으로 작용하는데 얼마만큼요? 이 전체 하중이 이 길이만큼 작용하죠. 그죠? 그래서 LG 여기 여기 요게 이제 한 요 정도 작용하죠. 그다음에 FV F 그다음에 그죠? 근데 FH 이 FH는요 요 높이만큼 왜 그러냐면 비례해요. 왜 힘이 왜 비례하죠? 지금 힘 곱하기 거리죠. 얘네들은 에너지란 얘기예요. 에너지. 그럼 얘네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전도시키기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곱하기 HG를 하는 겁니다. 이 높이. 요게 요거 그림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 앙카볼트의 인장력이 얘네 뽑는 힘이란 얘기예요. 얘가 뽑아지려면 얘네들이 커야 되죠. 그래야지 뽑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버틸려면 거꾸로 RB 곱하기 이 RB 이 앙카볼트 인장력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n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이 작용하는 힘 있죠. 뽑으려는 힘 얘네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모든 내진 앙카의 기본 수식입니다. 이 수식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아까 나왔던 수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전기 비구조요소 설계 계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거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건 옛날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그림 우리 실제로는 옛날에 이렇게 설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뜬금없는 개념도입니다. 개념도기 때문에요. 이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고 힘을 어떻게 뽑고 어떻게 설치하고 몇 메다 간격에 이 자재 구격 이런 거 다 설정해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 현장에서 무리가 없는 거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 발전기의 특수사항이라든가 이 변압기의 특수사항 그다음에 이 UPS 이런 것들의 특수사항을 다 설계할 수가 없어요. 그 제조사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제가 정리했던 부분들 이렇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개 보시면요. 대상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형태 결정하고요. 나머지는 판단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뭐란 얘기예요? 요거란 얘기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요. 결국엔 이 두 가지가 핵심 키라는 얘기고요. FP하고 FV 구하는 게 결국엔 키 내용이다. 이게 그래서 약간 틀리지만 이거를 합쳐서 외우시든 아니면 별도로 외우시든 간에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올해가 아니어도요. 내년에 출제돼. 반드시. 이거는 뭐 출제 확률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출제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출제 확률 100%요. 이건 출제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공식들 있고요. 의미들 보시고 아까 쭉 긁었지만 이 내용들을요,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발전기도 나오고, UPS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고압반, 뭐 저압반, 이런 것들 다 나올 겁니다. 트레이하고, 부스덕트하고, 다 자세하게 나오겠죠. 지금은 초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초창기예요. 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간단하게 서방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볼게요.
소방은요, 이게 지금 벌써 2년 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소방시설 내진 설계 기준 해뒀습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아니, 우리 건축전기 이 배관의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이 소방애들도 소방전기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배관하고. 그쵸? 그 두 개의 이 같은 건물의 같은 개념의 이 설비들이 내진 설계 기준이 다르면 안 되겠죠. 같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뭐 소방 배관은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설치하고 뭐 전기 배관은 전기 복구에 의해서 이렇게 다르게 설치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쭉 있죠. 쭉 이제 그림까지 이제 쭉 해가지고 자세하게 돼 있죠. 소방은 이렇게 더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게 소화배관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지진에 의해서 소화배관에 뭐 물이 다 빠지게 되면 뭐 소화 활동이고 나발이고 뭐 다 끝나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뭐 SS, 뭐 수평배관, 수직배관 뭐 이렇게 다 있죠. 종방향, 횡방향 다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하고 이건 우리하고 같죠. 예. 그다음에 내진 설계, 내진 뭐 어쩌고저쩌고 있죠. 당연한 얘기고요. 이런 그림들이 잘 돼 있죠. 면진 설계. 그래서 상대 변이량이 이렇게 되는데 요 위에 면진 장치가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그림들하고요. 그림이 잘 돼 있습니다. 펌프. 그죠? 아까 가동 중량이라는 것들이 멈춰 있는 기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펌프처럼 유체를 돌리거나 우리처럼 전력을 계속 전송하다 보면은 그 전자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고정하중이 아니고 이동하중이 된다는 얘기죠. 그 이동하중에 대한 거는 지지대가 더 어려운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요 공식 있죠? 그다음에 이 세장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저희는 아직 요런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건축 전공에서는 이 건축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건축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세장비가.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면 단면 2차 모멘트 막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들을 이제 건축 저기 소방에서는요 다 계산을 해놨죠. 휨 모멘트하고 뭐 단면 계수하고 저희도 단면 계수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요? 아까 트레이 보셨죠? 거기에 지지대에요. 이 단면 계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즉 아직 수직은 이제 안 넣었지만 이 단면 계수라는 말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건 소방기술사에 이미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다 이런 내용들이 출제됐었어요. 소방기술사에 시험에. 그래서 소방은 보시면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준도 상당히 정립이 많이 돼 있다. 근데 아직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아직도. 그래서 얘네들은 물탱크 같은 경우는 안에 유체가 막 흔들리면서 넘치고 이걸 슬로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유체 유동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 소방이 훨씬 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죠. 그다음 우리하고 똑같은 거 아까 그거 있고요. 그다음 내진 스톱 우리 이런 것들 어디에 쓰입니까? 저희도 이 발전기에도 저희가 스톱보 쓰지 않습니까? 발전기에도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배관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몇 센치 몇 센치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현장에 가면은요 이거는 기준도일 뿐이에요. 현장에 가시면은 훨씬 더 다양하고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소방에서는 다 설치를 하고 있죠. 이거 현장. 이거 선생님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요. 이 마트 가시죠, 주말에. 마트 가시면 마트 천장에요. 다 소방배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옛날에처럼 뭐 마르보 뭐 전단물도 하나 내리고 뭐 이런 저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배관이. 이런 배관을 지금부터 정립을 잘 해가지고요. 얘네들은 저희가 어, 법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좀 좋게 해가지고요. 다양하게 좀 많은 검토서가 이것도 다 건축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지대인데 위아래로 이제 압축력이 적용하면 이렇게 휘죠. 그래서 여기 휘는 게 이게 좌구를 한다 그런 겁니다. 스웨이는 이게 흔들린다는 얘기죠. 스웨이고.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스드 넘버가 이게 뭐 브레이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쭉쭉쭉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은 이렇게 계산서들이 다 정립화 됐으니까요. 이런 수식들이. 그죠? 이런 수식들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야, 우리도 이렇게 건축 구조, 비구조물 설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너희도 너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조기술사하고 소방기술사 나리는 같이 찍자. 이 얘기가 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건축 전기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의 계산치와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아마 건축 구조하고 얘기할 때 훨씬 수월하게 이게 전기 설비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셔야지만 이게 어, 건축 구조하고 건축 전기 기술사하고 같은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명문화 돼야지 저희가 이 전기 설비에 대한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가 도장을 찍고 그 도면을 다시 건축 구조 기술사한테 이 컨펌을 받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이런 거를 좀 장시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는 꼭 앞으로도 계속 이슈화될 문제니까요. 꼭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